반갑습니다. 자, 진리와 사막에 근거하지 않는 의식주는 어떤 의식주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의식주예요. 반드시 의식주는 말이죠. 무엇에 근거하고 의식주를 우리가 구하고 얻고 우리가 취해야 되는가 하면요. 진리와 사막에 근거해가지고 구하는 의식주가 참된 의식주다 이 말이죠. 이런 의식주를 수용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담박과 질서의 의식주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담박과 질서의 의식주의 가장 근본은 이게 뭔가 하면요. 진리와 사막에 근거한 의식주가 된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주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말이죠. 진리와 사막에 근거한 의식주가 아닌 의식주를 우리가 얻을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의식주는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돼요. 얻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했습니다. 만리장성도 쌓고 아방궁도 쌓고 타지마할도 하고 다 했다 그랬죠.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요. 진리와 사막으로 얻는 그와 같은 의식주가 아니에요. 주가 아니에요. 그 주는 말이죠. 잘못된 주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것만 지금 하는 거면 그러면 또 이제 소탄 대행사님 영육상견법에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글쎄요. 의식주와 사막으로 뭘 얻으라 그랬습니까? 아이, 의식주와 사막으로 의식주와 사막을 얻는 그 행위 자체, 그 방법 자체, 그게 뭡니까? 그걸 하고 나면은요, 뭐가 얻어져야 됩니까? 아, 창타님, 뭐가 얻어지겠어요?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뭘 얻어야 돼요? 아이고, 참말. 진리를 얻으라 이 말이죠. 의식주와 사막을 얻는 그 행위 자체가 뭔가 하면요. 진리를 얻어가는 하나의 길이고 방법이다 이 말이죠. 이게요. 진리가 말이죠.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진리가 얻어지지 않으면은 그 의식주와 사막은 잘못된 의식주와 사막이에요. 반드시 의식주와 사막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유권동작으로 실천하면은 그 실천을 통해 가지고 뭐가 얻어지는가 하면 진리가 얻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진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20년간 수도적공 하셨죠. 그러죠? 20년간 하시지 않습니까? 삼바째 기도에서부터 관청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삼바째 기도 구사고행 그 과정 전체가 말이죠. 그게 뭔가면요.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계속 그러면서 생활을 떠나지 않으셨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요. 그래갖고 진리를 얻으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이제 모습으로 이제 이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좀 대종사님이 수용하셨던 이제 의식주는요. 대종사님이 수용하셨던 이 의식주는요. 이제 어디까지 이 의식주가 그대로 내려오는가 하면요. 이 정산종사님, 대산종사, 이 두 분까지 그대로 연결이 내려옵니다. 이 의식주.
담박과 질소에 바탕한 의식주의 수용. 담박과 질소에 바탕한 의식주의 수용. 이것이 이 지금 세문에게까지 내려온다 이 말이죠. 자, 정산 용사님, 당신 거처 집 하나 지었습니까? 지으셨나요? 안 지었죠? 예. 태종사님 수용하셨던 그대로를 당신이 물려받으셔가지고 참, 그러니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요. 그래서 그 성가 정산용사님 창가 성가 가사에 보면요, 사자자의 오르신 후 만난 중에서 우리들을 이끄시고 법을 북도다. 이 회상의 터전을 굳게 다지고 길이 지날 법보경전 다듬으셨네. 이게 정산용 창가 1절이죠. 여기에 몰두하셨지 말이죠. 당신이 거처하셨던 의식주에는 일체 손을 대지 않았어요. 이게 말입니다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산열의 스승님이나 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죠. 자, 대산종사님 어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전에 우리 기타님 그 대산종사님 광주 MBC에서 대산용사님 다큐를 하나 만들어 갖고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봤죠? 이제 기억이 안 나시는 기타님, 내가 이제 얘기하면은 기억이 날 거예요. 보세요. 그 다큐의 제목이 뭔가 하면요, 다큐의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광주 MBC에서 대산용사님의 일생의 행적을 다큐로 제작을 했다니까요. 해가지고 그 다큐의 제목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참 제목이 그 제목의 이름이 뭔가 하면요, 다큐의 제목은 비닐하우스의 성자. 들어보셨죠? 이제 알으시는구만. 정사님 들어보셨죠? 비닐하우스의 성자. 그 비닐하우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왕공영묘묘원. 그 왕공영묘묘원에 당신의 처소는 조그만해서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오잖아요. 오니까는 말이죠, 응접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응접실을 어떻게 만들었었나요? 안 가봤는가 봐요, 모두. 비닐하우스로 손님 접견하는 응접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말이죠, 보세요. 아니요, 당신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우리 교단이 말입니다, 상당히 확장됐잖아요. 확장됐습니다. 정산종사님 때라든지 대종사님 때하고는 지금 이 차원이 다르죠. 일생 동안 우리 대산연구소님께서는 뭔가 하면요, 정말로 하나의 세계, 활보를 세계를 이해해서 말이죠, 일생 동안 심혈을 기울이셨다 이 말이죠. 자, 이보시오. 하나의 세계. 활보를 세계. 이게 말입니다요. 당신 개성이 어찌 됩니까? 대산연구소의 개성 첫째가 아니죠. 세계는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하나가 빠졌어요. 인류는 하나, 세상은 한 일터, 인류는 하나, 세계는 하나,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세상은 하늘처 인류는 한 가족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이게 말이지 그게 하나의 세계. 당신 개송이에요. 이 세계는 하나다. 이건 말입니다요. 인간이 사는 세계만을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세계가 하나다. 이것만 주장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일체 생명, 유정, 무정. 그 유정, 무정 아까 제가 지금 구달 얘기했죠. 침판지 얘기했죠. 이런 것들도 말이죠. 이게 말이죠. 이 하나의 세계 속에 다 들어간다니까요. 정산종사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정산종사 개성이 뭡니까? 동원돌이, 동기연계, 동적사업이죠. 이건 뭔가 윤리 아닙니까? 삼동윤리라 그러죠. 이 윤리도 말이죠. 과거의 윤리는 어디에 한정됐습니까? 인간의 윤리에 한정됐죠. 그러나 우리 정산종사님이 말씀하신 삼동윤리는요, 인간의 한정된 윤리를 우주 만물의 윤리 하면은 과거의 윤리는 뭔가면요, 전부 다 뭐만 주장했다 그랬습니까? 제가 이 얘기 강조 많이 했는데, 상하관계. 윤리가 그러죠? 아니요, 보세요. 삼강, 오륜, 이게 다 뭡니까? 상하관계죠. 인간 대 인간의 세계 속에서 상하관계. 그래서 과거 시대를 제가 수직사회라 그랬죠. 근데 앞으로 미래 사회는 어떤 사회라 그랬습니까? 수평사회라 그랬죠. 수평사회가 되자면은 뭐가 된가 하면요, 윤리가요, 인간의 상하관계에 한정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걸 확 넓혀버린 거예요. 사삼가 이념, 포부와 경륜이 말입니다요, 삼동윤리를 통해 갖고 활짝 열어서 수평관계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인간 대 만물의 윤리도 삼동윤리 속에서는 적용된다 이 말이죠. 이 말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연예인이 주장하는 것이 활불세계. 활불을 만드는 거예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열반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그 일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누가 가서 그러니까 이걸 치시면서 앉으셔가지고 열반하셨거든요. 대종사님 아시죠? 병원에서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치시면서 여자 해상 그러시더래요. 그러시면도 이렇게 내가 동원은 시켜놨어도 결과를 못 봤다. 이 뭔 말씀입니까? 동원은 당신이 다 시켜놨어요. 그리고 제도도 다 만들었어요. 여자와 남자가 원불교에 차별이 됩니까? 평등이죠. 근데 동원은 다 시켰는데 결과는 누가 봐야 되느냐? 후임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후임이 누구신가 하면요, 이러세요. 그러니까는요, 활불을 세계라니까요. 활불을 만드는 거예요. 활불은 뭡니까? 살아있는 부처 아닙니까? 아이, 부처가요, 살아있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부처의 행세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만드신 어른이 누군가면 태산종사님이세요. 이런 어른이 말입니다요, 마지막에 말입니다요, 정말로 비닐하우스에서 손님을 접견하시고 하는 그런 성자가 되셨다 이 말이죠. 이 하나만 보더라도 광주 MBC에서 상영한
비닐하우스의 성자의 대산종서의 다큐 하나에 대해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이게 뭔가 하면요, 의식주에 대한 단박함, 질서의 단박, 질서와 단박과 질서, 이게 말이죠, 이 속에 들어있죠. 비닐하우스의 성자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이런 지금 교단을 우리는 말이죠, 물러받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 이 말이죠. 얘기가 지금 비닐하우스의 성자로 지금 갔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가요, 이것을 조금 우리가 이제 이 대목을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공부를 어떻게 지금 해 나가야 되가 하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했어요. 제가 이제 항상 강조를 하지만도요, 끊임없는 창조와 개성, 스승님들의 포부와 경륜을 끊임없는 창조와 개성으로 우리가 연결시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의식주를 단박과 질서를 그대로 실천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보여주셨으면은 이 보여주신 그 지금 단박과 질서를요, 그 단박과 질서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것을요, 이 집단과 집단 단체에서요, 끊임없이 우리가 창조적으로 개성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더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아니요, 대산종부사님께서는 비닐하우스의 성자라고 하는 그런 다큐를 만드셨다면은 우리는 말이죠, 그 대산종부사님의 비닐하우스의 성자라고 하는 그 지금 포부와 경륜을 우리가 말이죠,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시 말이죠, 재창조해내야 되죠. 또 그대로 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달라져 버렸으니까 달라지는 세상에 맞춰가지고 우리는요, 그것을 다시 변형시켜야 되죠.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만 하면 됩니까? 그건 어떤 사람은 뒤떨어진 사람이 되죠.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앞서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거는 말이죠, 창조적으로 개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창조적 개성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교단이 운영되고 또 지금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대로 실천으로 옮겨져야 된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제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뭔 말입니까? 정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말을 한마디 해도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은 바른 말을 해야 되죠. 요새 회자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언을 뭐라 그럽니까? 요새 회자되는 단어로. 정언. 보통 얘기 많이 하죠. 이거 회자되는 단어가 있어요.
참말로. 뭡니까? 썬소리. 썬소리 한다 그러죠? 기타님, 사람들이 모여갖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전부 이쪽으로 다 가더라도 썬소리를 해야 된다니까. 썬소리가 뭡니까? 일상생활 속에서요, 사람과 집단이 모이면은 말입니다. 그 집단과 사람이 가는 방향이 있죠. 그 방향이 잘못됐을 때 뭘 해야 됩니까? 썬소리를 해야 되고 정언과 정론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 정언과 정론을 하는 역할을 하는 담당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예? 주변 사람들이요. 자, 지도자 앞에. 예. 자, 저너리즘. 저너리즘이 뭡니까? 예? 썬소리 하는 사람이. 저너리즘. 그렇죠. 언론이죠. 저널리즘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럽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장타님. 저널리스트. 우리가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적으로도 말이죠. 그래서 저널리즘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맡겨 놓지 말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우리들 개인 스스로가 말이죠. 정언자가 되고 정론자가 되자 이 말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저널리즘이 되고 저널리스트가 되자 이 말이죠. 우리들 개인이 저널리즘과 저널리스트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이거를 실천해야 돼요. 이거를 제대로 실천할 때 그 실천 속에서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요. 의식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단박하지 못할 때 그 단박하고 질수하지 못한 의식주를 말이죠. 고치는 방법은 뭔가 하면요. 정언과 정론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이요. 잘못 간다. 자, 이제 이런 이제 것이 필요한 이제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지금 이제 저 지나온 요사이 이제 그 지나온 상황과 한번 이제 연결을 한번 시켜 봅시다요. 10월 9일 날이 뭔 날이었습니까? 한글날이었구만요. 제가 참말로 이제 한글날 내가 참 이제 글을 이제 하나 제가 이제 읽었어요. 이 한글날. 근데 참 우리 그 한글에 대한 그런 그 새로운 어떤 그 이제 그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좀 얻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한글이요. 조금 이제 우리가 한글이 그냥 우리 이제 안에서만 우리나라에서만 그냥 이 한글이 참 좋은 글이고 제가 이제 그 강조 많이 했죠.
한글에 대한 강조 많이 했죠. 제가요. 한글의 우수성 그런 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을 조금 우리가 세계적 흐름과 추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세계적인 추세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요. 그래서 이제 그 옥스포드에서 발행하는 사전이 있는가 봐요. 옥스포드 대학이죠. 그 유명한 대학이겠죠. 어째 영국이죠. 옥스포드가 연탄이 영국이지. 옥스포드 대학에서 이제 거기에서 그 영어로 이제 옥스포드에서 이제 사전을 이제 편찬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영어로 이제 편찬을 했는데 그 영어로 편찬한 사전을 이제 이 저널리스트가 그 사전을 전부 보고 그걸 다 보고 분석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죠? 아예 옥스포드에서 영어 사전이 나오면은요, 그게 두꺼울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봐가지고 그 단어들을 다 해서 분석한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요, 저널리스트 중에서도 제대로 된 저널리스트가 됐기 때문에 이걸 분석했을 거 아닙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지금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요새 지금 이제 아주 많이 나오는 이제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한글이 그대로 이제 영어로 그 표기된 것이 뭔가 하면 김밥이에요. 김밥이 뭡니까? 김밥, 영어로 어떻게 김밥을, 옥스포드 사전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요. 김밥이죠? 이렇게 써갖고 나오는 거예요. 옥스포드 그 영어 사전에 김밥, 김밥이죠? 김밥.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옥스포드 그 영어 사전에 지금 우리 한국말 그대로를 이제 영어화 해가지고 이렇게 실어난 거예요. 어떤 감정이 듭니까? 하타님 어떤 감정이 들어요? 그런가요? 한국 문화가 세계 문화로 지금 가는구만요. 전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꼰대, 그 얘기 했죠? 꼰대가 영어로 그대로 꼰대. KKONDAE, 꼰대. 이렇게 썼다 그랬죠? 이제 꼰대만 아니라 김밥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김밥을 설명을 옥스포드 사전에서 어떻게 하는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이제 하는가 하면요. 밥과 다양한 재료를 해조류로 돌돌 말아. 밥과 다양한 해조류를 돌돌 말아 한 입 크기로 썰어서 먹는 한국 요리. 김밥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옥스포드 사전에서 내가 얘기한 그대로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영어로 썼겠죠. 근데 그걸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제대로 설명했죠? 보세요. 밥과 다양한 재료를 해조류는 뭡니까? 김 아닙니까? 김이죠. 그래서 돌돌 말아서 이것을 말이죠. 돌돌 말아가지고 어떻게 한 입 크기로 썰어서 한 입 크기로 썬단 말은 뭔 말입니까?
김밥 이렇게 썰죠. 그래가지고 먹는 한국 요리. 한국이 중요해요, 장따님은. 아이고, 설명 잘했죠? 아, 이것이요. 옥스포드 사전에 나오는 김밥의 의미라니까요. 아니, 우리가 김밥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어렵죠. 김밥을 설명하기가. 아, 기타님 안 그래요? 왜, 그렇죠. 미국 사람한테 설명하기도 어렵고 외국 사람한테도 김밥을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아주 적실하게 표현했잖아요. 한 입에다가 딱 집어넣고. 하하, 참말로. 이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 말이죠. 이것이요. 이제, 10월 9일 날 그 칼럼에 나왔다니까요. 칼럼에.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그대로 지금 표현한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김밥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요. 금년에요. 지금 어떤 한류가 불죠. 한류가 불잖아요. K-팝, K-드라마, 뭐 이제 K자만 붙이면 K-라멘, 뭐 이제 모든 거 지금 다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도 말이죠. 싹 다 어디 들어가 있는가 하면요.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말로 그냥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지금 이제 보는 한류가 말이죠. 제가 이제 한류에 대한 것을 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1차 한류를 제가 뭐라 그랬죠? 대중문화. 예. 제1차 한류는 대중문화예요. 제2차 한류는 뭔 한류라고 했습니까? 한국의 고급 문화. 고급 문화. 고급 문화는 뭡니까? 의식주 문화. 제2차 한류. 의식주 문화예요. 이게 말이죠.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김밥은 뭡니까? 식이지요. 그러면 이것이요. 드라마하고 다르잖아요. 노래하고 다르잖아요. 대중문화하고 다르죠. 대중문화하고 다르잖아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류는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제2차 한류로 들어갔다. 의식주 문화로 간 거예요. 아이, 그게 라멘, K라멘 그런다 그러죠. 라멘도 뭡니까? 음식이죠. 그게 고급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요, 한국의 문화가 세계 문화가 된다 그랬죠. 세계 문화가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2차 한류의 고급 문화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2차 한류가 보면 제3차 한류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 예. 자, 장타님 마음 맞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한국적인 이념과 사상이 지극히 세계적인 이념과 사상으로 나간다. 지극히 한국적인 이념과 사상이 뭡니까? 그런 이념과 사상을 가진 단체가 뭐냐고요? 그런가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의식주로 지금 이제 가는데. 이게요.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이제 이 김밥이 지금은 이제
되는데, 그에 이제 뭐까지 나오는가 하면, 아까 뭐 돌돌 말아가지고 그 했다 그랬죠? 그 돌돌 마는데 뭐가 들어갑니까? 그 밥도 들어가고 또 뭐 들어갑니까? 단무지. 이것도 영어로 그대로 단무지. 그래서 단무지. 이렇게 쓰는 거요. 그냥 영어로 단무지를. 예? 발음 나는 대로, 예, 발음 나는 대로 단무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것이 말이죠. 이게 지금 뭐 단무지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게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그 수두룩하게 나오는 것이 지금 뭔가 하면요. 그 2017년에 2017년 이게 몇 년 전입니까? 그러면 8년 전이죠. 예. 이게 옥스포드 그 사전에서 이제 이 사람이요, 그 사전에 나오는 단어를 전체를 다 계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계산을 했는데 한국어가 영어화돼 가지고 옥스포드 사전에 나오는 프로테이지가 있는가 하면요, 2017년에 0.01%였어요. 0.01%. 이것도 대단한 것이죠? 0.01%. 그러면 이것이 0.01%면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1인가요? 예? 100분의 1이면은 10,000분의 1이에요. 0.01%가 10,000분의 1이구만. 10,000개 중에서 한 단어가 옥스포드 사전에 등재됐다 이 말 아닙니까? 한국어가. 그런데 최근 3년간 이 사람이 말이죠, 이걸 계산을 다 해봤다 이 말이죠. 계산을 다 해보니까 최근 3년간은 가면 0.03%. 0.03%. 어찌 됩니까? 이래 돼요. 3배가 올라버렸죠. 근데 이런 지금 현상으로 옥스포드 사전에 말이죠, 한국어가 영어화돼 갖고 등재된 단어 수가 이렇게 증가해버렸다. 이게 말이죠, 한글날 10월 9일날 저널리스트가 발표한 내용이다 이 말이죠. 대단하죠? 그게 3배가 불어버린 거예요. 이게 3배가 이제 불어버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에 지금 이제 나오는 그 내용들이요, 전부 이제 지금 다 지금 나오는데, 애교가 뭡니까? 우리 애교 부린다 그러죠? 애교. 어째 권사님 애교 좀 부립니까? 못 부려요. 화타님 외교 좀 부려요? 별로 못해요. 애교 못 부리는 사람만 있구만요. 애교라는 단어도 애교, 영어로 옥스포드 대사전에 수록되어 있다니까. 애교, 판소리, 뭐 그런 것이야 뭐. 그럼요. 판소리, 판소리야요. 정말로 18세기 한국 문화가 만들어내는 지금 멋진 장르죠. 판소리 5바탕. 18세기, 그러니까 제가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계속 제가 드렸죠. 3세기마다
한국은 문화의 꽃을 역수직 문화. 아이고 또 이게 이제 말이 또 길어지는데. 문화의 발전 단계를 제가 세 가지로 얘기했죠. 뭔가 수직 문화, 수평 문화, 또 역수직 문화. 그 세 가지로 얘기했죠. 근데 이 역수직 문화가에서 문화의 꽃이 피는데 300년 만에 한 번씩 문화의 꽃이 폈다. 그래서 첫 역수직 문화가 12세기에, 두 번째가 300년 후 15세기에, 세 번째가 300년 후가 18세기에, 지금이 언제입니까? 3년 후 21세기. 아니 300년 후. 이렇게 지금 꽃이 피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이죠. 역수적 문화 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교가 말이죠. 이게 말이죠. 지금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애교가 들어가면 반찬이 뭡니까? 그것만 아니라 불고기도 불고기. 영어로. 그렇죠. 예, 다 들어가요. 지금. 그렇지. 콩그리시. 콩그리시가 뭡니까? 한국식 영어. 아따, 간사님. 설명도 잘하시네. 이런 것들이 말이죠. 영어로 다 표현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요.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들어가 있다. 이게 말이죠. 10월 9일 날 지금 발표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거 하면요. 누나, 오빠. 누나, 오빠. 이런 것들도 말이죠. 뭔가면요.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들이 한류라고 하는 이걸 통해 갖고 서서히 말이죠. 세계화돼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이 그러죠.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우리의 한글이 말이죠. 영어가 돼 가지고 이렇게 수록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말이죠. 한류는 서서히 말이죠. 이렇게 풀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제가요. 오늘 실시품 21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20장이죠. 20장을 공부하면서 질소와 단박,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수용하셨던 의식주를 질소와 단박과 질소. 이것도 이 질소와 단박도 뭐와 연결되어야 되는가 하면 반드시요. 언어, 사용하는 단어, 이것과 연결돼야 된다 이 말이죠. 아니요. 애교 부린다. 이게 어려운 말입니까? 단박하고 질소한 다르죠. 애교 부린다. 오빠, 언니. 어려운 단어입니까? 쉬운 단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사용한 그 단어들이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옥스포드 대사전에서 크게 수록되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들 앞에 전개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런 말이죠. 문화적 우리가 말이죠. 현상들을 한글날, 지난 한글날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한글날 어떻게 보내셨나요? 모두. 예, 지타원님 어떻게 보냈어요? 한글날. 그냥 보냈죠.
이래.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 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말이죠. 평범하게 사용하는 이 단어들이 그것이 단박하고 질소한 것이죠. 그렇지만도 그 단박하고 질소한 것이 세계적인 것으로 지금 다시 뜨고 있다 하는 현상들을 우리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는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로 단박과 질소, 이 지금 말이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의식주를 통해 보여주신 이것을 창조적으로 개성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말이죠, 세계화로 나가는 이와 같은 밑거름을 우리들이 마련하고, 우리 원불교라는 이 교단은 말이죠, 이와 같은 밑거름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같은 기초적 작업을 누가 해야 되느냐? 원불교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원불교로 우리가 다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같이 염원하면서 오늘 제 강의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